영상이 끝난 후에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은 뒤 당신의 뇌가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완전한 무음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으로 던져진다고 상상하며 딱 30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뇌의 편도체는 외부 위협 신호를 차단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시스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30초 감각 진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당신의 과열된 뇌를 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야 하냐고요? 여러분 중에는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 같은 절박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지능이 높고 처리해야 할 정보의 해상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내린 생존 명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실제 하는 3가지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통해 당신의 뇌를 리셋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고지능자의 뇌는 엔진부터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평일 내내 당신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고 말투 속에 숨겨진 의도를 분석하느라 뇌의 모든 인지 자원을 소모합니다. 주말 중 하루는 무조건 나만의 요새를 선언하고 침대에 누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몸만 고립시켰을 뿐 뇌는 여전히 디지털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백그라운드에서 풀가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모니터만 끈 채 본체는 100도 이상으로 달궈진 고성능 서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인지적 효율성을 회복하는 물리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사교 활동에서 더 빨리 지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2003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의 리처드 하이어 박사가 진행한 PET 스캔 실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어 박사는 IQ 수치가 다양한 성인 40명, 남성 22명, 여성 18명을 선별하여 추상적 추론 과제인 도형 패턴을 보고 누락된 항목을 추론하는 비언어적 지능 검사인 레이븐 매트릭스를 풀게 한 뒤 그들의 뇌 대사율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능이 높은 그룹은 쉬운 과제를 해결할 때 일반 그룹보다 훨씬 적은 포도당 대사량을 보였습니다. 하이어 박사는 이를 뇌 효율성 가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지능이 높은 뇌는 의미 없는 자극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과도한 사교 활동은 고지능자의 뇌에게는 불필요한 저사양 데이터의 폭격과 같습니다. 하이어 박사는 연구에서 지능이 높은 뇌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처럼 특정 작업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키려 하며 무분별한 자극 노출 시 더 큰 피로를 느낀다고 멘트했습니다. 당신의 기빨림은 당신의 뇌가 가진 고도의 효율성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바나 IQ 상호작용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국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사토시 카나자와와 노먼 리의 2016년 연구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18세에서 28세 사이의 성인 15,197명을 대상으로 인구 밀도와 사회적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릴수록 행복도가 상승했지만 지능 수치가 상위권인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카나자와 교수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현대적인 사회 환경에서도 진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이들에게 잦은 사회적 교류는 오히려 인지적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의 뇌가 내리는 가장 합리적인 명령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혼자 있어도 피곤한지에 대한 해답은 피츠버그 대학교의 브라이언 프리막 박사가 2017년 진행한 고립 실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19세에서 32세 사이의 청년 1787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사회적 고립감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프리막 박사는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실제 뇌의 정서적 보상 회로를 자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지적 자원만 고갈시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혼자 있을 때조차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면 당신의 뇌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고효율 뇌를 위한 리셋하기 위해서는 뻔한 휴식은 버려야 합니다. 고지능자의 뇌를 위해 신경과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스탠포드 의대의 앤드류 휴버먼 교수가 강조하는 NSDR입니다. 10분간의 NSDR은 뇌파를 델타파로 유도하여 인지 노폐물을 청소하고 4시간의 숙면과 맞먹는 회복력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간스펠트 효과입니다. 뇌의 시각 피지를 강제로 초기화하여 인지 부하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이 기법은 고지능자의 뇌 리셋에 탁월합니다. 셋째는 미주신경 콜드 쇼크입니다.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는 행위는 뇌의 불안 회로를 물리적으로 꺼버리고 부교감 신경을 즉각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혼자 있어야 살 것 같은 그 느낌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교하단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고성능 엔진일수록 더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듯 당신의 뇌도 차가운 고요가 필요합니다. 리처드 하이어의 실험이 보여주듯 당신의 뇌는 가치 있는 곳에만 에너지를 쓰려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폰의 가짜 연결마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배운 신경과학 기술들을 통해 당신의 훌륭한 뇌에게 진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다만 연구자인 가나자와는 사바나 IQ 상호작용 가설에 따라 과거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던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진화적인 색다른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지능으로 인해 유익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행성, 술과 같은 기호식품으로 인한 건강 악화, 번식의 욕구 감소, 그리고 과도한 분석과 실행력이 부족한 흔히 말하는 헛똑똑이가 그것입니다. 가나자와 사토시는 도발적인 선언을 했지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능만 높은 헛똑똑이가 아닌 현명한 인간관계, 일상생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절박함에 과학적인 해답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오직 팩트와 논문에 기반한 압도적인 심리학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만든 놀라운 선택들을 추적하는 채널 마이브레인 메이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